한국의 공격적인 투자 중인 넷플릭스. 그 결과 이것도 망했고 이것도 또 망했고 이것 또한 망했고 얘가 그나마 볼만했지만 망했죠. 굿뉴스, 배드뉴스 뭐 먼저 들을래? 이렇게 줄줄이 망하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영화들.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장이 되고 있던 와중에 굿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세상에 확실히 영역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어라라? 근데 왜 재미있지? 볼만한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오랜만에 넷플릭스 입장에서 굿뉴스가 될 것 같은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 지금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거짓말도 진실을 얘기해. 일단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실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실화에 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1970년 3월 31일 오전 7시 33분경 일본 하네다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보잉 717 기종의 일본 항공 351편이 이륙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에 있는 승무원 7명과 승객 122명이 탑승 중이었죠.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치도 못한 소란이 벌어져요. 130명의 인질을 태우고 북한으로 향합니다. 권총부터 칼 같은 것들을 꺼내든 9명의 승객이 우리는 내일 해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적군파라고 소개하죠. 적군파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에서 활동했던 극좌파, 즉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표가 바로 여객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령하는 것이었죠. 병이야. 이들은 기장한테 북한으로 방향을 돌리라고 협박했지만 기장은 연료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연료는 충분했죠. 결국 연료를 채우기 위해 8시 58분 요도가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객기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항에는 이미 자위대가 둘러싸고 있었죠. 자위대를 본 적군파는 당장 이륙하려면 흥분했지만 기장은 이들을 잘 달래서 어린이, 환자, 고령자인질 23명을 풀어주었고 연료를 채우고 여객기는 다시 이륙합니다. We are asking for Pyongyang approach control. 그리고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원하는 답변을 받게 되죠. Welcome to 평양. 여기는 평양. 진입관제를 실시한다. 관제를 받고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실시합니다. 창문 밖에는 평양 도착이라는 플랜카드와 적군파를 환영해주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있었죠. 우리는 비행기 통신을 하이제킹하자. 근데 이곳은 사실 평양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국이 먼저 수를 쓰고 준비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적군파는 공항에 있던 미국 항공사 비행기와 숨어있던 미군을 보고 이곳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을 곧장 눈치챘죠. 그렇게 일본 정부까지 넘어와서 약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인질들과 일본차 간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받아들였고 납치 79시간 만인 4월 3일 기장과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승객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객기는 평양으로 날아갔고 적군파 9명의 만명을 북한은 승인해 주었죠.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은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사실 전부 모조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적군파를 제외한 기장, 승무원 차관은 모두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왔다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였죠. 평화와 자유를 외치는 우리 시민들은 국제국가에 사실 이 영화 소재 자체가 영화로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일본, 한국, 북한이 얽혀있는 실화라는 점, 자칫 잘못하면 너무 무겁게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론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근데 이 영화는요, 애초에 이 실화 이야기, 이것으로 인해 일본과 한국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적군파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관심 없다는 듯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멘트를 써 넣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음. 다만 모든 등장인물과 상황은 상상에 의한 허구임. 그렇다면 진실은 뭔가 나는 실화에는 크게 관심이었고 이 썰을 재미있게 풀어줄게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정말 옛날 옛적 호랭이 담배를 폈냐 안 폈냐로 시작하듯 대놓고 나레이션을 깔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재밌어요. 일단 영화가 실화의 기반이니 초반 대부분은 일본 배우가 나오는 일본 배경으로 진행되는데 장르가 블랙 코미디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정치인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립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실화에서 공항에 대놓고 자위대를 배치해 놓아서 적군파가 빡쳤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을 굉장히 무능하게 얘네 진짜 생각 없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말 우스꽝스럽게 그립니다. 근데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일본 정치인들은 무능하게 그리고 한국 영웅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한국도 일본도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냥 생각 없는 인간들, 지들 배 채우기 바쁜 사람들로 설정하고 그 누구도 그렇게 진심인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랙 코미디가 제대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성현 감독은 좋은 소재를 만나서 가짜와 진짜 사이에서 신나게 칼을 들고 양쪽 다 썰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불편한 구석 하나도 없이 그냥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보여서 좋았어요. 특히 제가 좋았던 부분은 초반에 일본 간부들이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을 짜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려놓은 비행기가 앞뒤가 어딘지 몰라서 작전을 설명하다 막히는 씬이 있어요. 이 장면 하나로 앞으로 나올 모든 장면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할지가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 보여주고자 하는 연출 스타일 모두 어렵지 않게 직관적이면서 재미있게 쉽게 다가오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우린 그 미친놈들 비유를 해야 돼요. 무슨 수로요? 잘 달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타일을 많이 오마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대부분의 영화 촬영 기법이 3등분의 법칙, 안정적인 구도 안에서 촬영을 진행하거든요. 가로 세로 3등분하여서 생기는 4개의 점, 이 점에 집중하고 싶은 피사체를 두고 촬영하는 기법이죠. 이게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한국 작품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주 쓰이는 기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시각적으로 몰입감을 주기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걸 자주 깨고 이걸 깨서 잘 만드는 감독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고요. 인물을 프레임에 정중하게 배치해서 어쩌면 영화 속 캐릭터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몰입을 많이 깨거든요. 잘 쓰면 좋지만 대부분 3등분 법칙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몰입 때문이죠. 예를 들어 한국 영화에서 이 정면 프레임을 쓴 대표적인 케이스가 살인의 추억입니다.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한 16년 뒤 두만이 대놓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앞서 현규와 두만이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며 쇼트 방식으로 시선을 주고 봤던 것과 다르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프레임 밖, 이야기 밖에 있는 관객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영화의 몰입을 끼고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기 좋은 기법이죠. 어쨌든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재미있는 동화적인 이야기를 꼭 표정 몇 개 없는 인형들이 나와서 하는 연극 같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굿뉴스는 이런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타일을 아주 잘 녹여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 대놓고 이야기를 듣는 주체를 관객으로 설정하고 몇몇 장면들은 프레임을 정면에 놓으면서 프레임 밖, 이야기 밖에 있는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오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몰입을 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적극 활용한 것 같아요. 변서영 감독은 애초에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정말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를 하고 싶었고, 관객이 어느 한 지점에 너무 몰입하게 된다면 블랙 코미디로서 매력을 잃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몰입을 깨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이러한 연출 방식을 채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화인 것도 알고 심각한 상황에 무능한 것도 알지만 이야기는 재미있는 썰로 쉽게 볼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 탁월한 연출까지 저는 감히 변서영 감독이 불안당 이후에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냥 손 빠른 놈이 이기는 싸움이란 얘기야. 사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스타일은 연기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웨스 앤더슨 영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우들을 보면 특유의 딱딱한 유머를 잘 소화해요. You have a nude scene. You want to see it? Huh? Did I say yes? You didn't say anything. I meant yes. My mouth didn't speak. 근데 이번 굿뉴스는 모든 배우가 이런 딱딱한 스타일, 몰입을 깨는 정면 프레임 안에서도 모두가 연기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이 대부분 일본 캐릭터가 나오고 일본이 배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하는 배우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의 한국 작품들이면 이런 부분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1처럼 서프라이즈 스타일의 배우들을 데려오던가 아니면 한국 배우들한테 일본어를 시킬 텐데, 이 영화는 일본에서도 연기를 아주 잘하는 유명 배우들을 데려왔어요. 간니발로 유명한 카사마츠 쇼부터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노다메 칸타빌레, 괴물로 유명한 나가야마 이타, 크로우즈 제로 칸츠, 정체의 야마다 타카유키, 또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은 괴물의 히이라기 히나타까지 세대 불문하고 지금 일본에서 연기 잘한다는 배우는 다 데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초반 몰입감이 정말 좋습니다. 배우들이 변서영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을 딱 맞게 아주 잘 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경고긴 하지만 변성현의 페르소나의 서경우도 아주 잘합니다. 특히 이 인물을 대놓고 가상 인물로 화자로 놓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게 이 굿뉴스의 세계를 잘 끌어갑니다. 아유, 그냥 뭐 아무도 아니니까 아무 개나 불러주십시오. 류승범도 이런 찌질하면서도 코믹한 캐릭터를 원래 잘하는데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반가우면서도 좋더라고요. 특히 몇몇 장면은 거의 메인으로 끌어가는 게 있는데 류승범은 류승범입니다. 너무 잘해요. 그 암호계 좀 바꿔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우가 홍경이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예고편을 볼 때부터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Japanese Ride 351. Japanese Rider 3551. 연기를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주연급으로 한 작품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화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걱정을 날리다 못해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DP 약한 영웅 악기까지 홍경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하는 배우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작품에서 알을 깨고 연기파로 확실히 굳혀진 느낌도 들어요. 너 풀코의 이름명. 네 이름 나로 진짜 호명해주는 거야. 이 나이 때 이 정도 비주얼
이 정도 연기력이라면 이 배우를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약간 제대로 몸 풀어서 내년에는 더 잘 나올 것 같은 배우입니다. 어쨌든 배우들은 이 세계관 안에 너무 잘 녹아 있고요. 이런 특이한 연출 속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확실하게 있는 영화입니다. 나 이거 못합니다. 홍명중이 분장받기 싫어? 자, 이렇게 오늘 막 공개된 굿뉴스를 바로 보고 제가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그 중에서도 영화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큰 기대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빼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굿뉴스 당연히 올해 넷플릭스 영화 중 최고였습니다. 물론 아직 한 발 남은 대홍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홍수는 전독시 감독이잖아요. 솔직히 기대 안 됩니다. 제발 저의 이런 예상을 깨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굿뉴스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다시 보기 지수는 제갈람입니다. 영화가 잘 나오던 못해 넷플릭스라 아쉽다는 생각까지 든 작품입니다. 영화관의 스크린과 스피커로도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한국 영화에서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특이하게 트렌디한 영화? 당장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그만큼 변성훈 감독이 몇 번의 실패를 겪어서 그런지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찾은 느낌이에요. 불안당 때, 전성기 때의 감각을 찾은 감독과 넷플릭스라는 자본력으로 끌어올린 미감, 거기에 한일 배우들의 연기 체력쇼까지 좋은 점수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웨스 앤더슨 스타일의 연출이나 변성훈 감독이 이야기하는 블랙 코미디가 재미없게 느껴지면 영화의 모든 순간이 지루하게 느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의 취향에 너무 잘 맞아서 얼른 영상을 다 제작하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극장에 걸려서 돈을 내고 다시 봐야 해도 재관람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굿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업로드한 한국 악역 탑10 영상도 재미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